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한 단원 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랑 최대치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수 함수의 정의라는 거는 어떤 꼴이냐면은 y는 미체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여기 지수에 뭐가 있는 형태? x에 대한 식이 있는 형태를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식. 그러면 당연히 정의가 되려면은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어떤 수여야 된다? a는 양수가 되어야 된다. a가 1이면 된다? a가 1이도 되긴 되는데 지금 안 할 거야. 지수 함수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이 a에 대한 범위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는 a가 1보다 클 때예요. 기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을 크게 그려주세요. 자,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겠다고 할게. 자, x가 0이면 항상 몇을 지나요? 1을 지나요. 0,1을 찍어주세요. 0,1은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가 1이면 어디를 지나요? 2를 지나요. x가 2면 어디를 지나요? 4를 지나요. 그래서 여기는 곡선이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되는 친구고요. 그럼 왼쪽은 어떻게 그려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그려질까? 반비례처럼 가잖아. 2분의 1, x가 마이너스면은 4분의 1. 그래서 얘는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0에 도달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다가 0,1을 찍고 마치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쫙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반대로 a가 0과 1 사이라면은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오히려 우리가 분수야. 2분의 1이야. 2분의 1은 그렇지. 내가 요거와 대칭이 되게끔 이번에는 원래 커졌는데 이렇게 작아지는 놈이 바로 1번 그래프다.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몇 콤마 몇을 반드시 지난다? 그렇지. 0,1이 정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성질 쓰겠습니다. 첫 번째, 요 그래프는 정점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1이다. 정점 0,1이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a가 정의역과 치역부터 얘기해줘야 됩니다. 미안해요. 자, 1번 정점이라고 쓰지 말고 2번 정점이라고 씁시다. 이거 안 썼으면 다행인데. 1번 정의역 x의 범위는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x는 뭐라고 말해? 실수? 모든 실수. 그렇지, 전체. 근데 치역은요? y는 뭐만 표현이 가능해요? y는 0. 0보다? 그렇지, 초가. y는 0보다 크다? 이게 치역이에요.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얘는 정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가 1보다 크면은 무슨 함수? 증가하는 증가함수. 그리고 a가 0과 1 사이면은 무슨 함수? 감소 함수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4번
여기서는 안 나타냈지만 아까 쌤이 그린 y는 2의 x제곱과 y는 2분의 1 x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씁시다. y는 a의 x제곱과 y는 a분의 1의 x제곱은 무슨 대칭이다? y축 대칭. 그렇지. 얘네들이 서로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까지 생각해주면 돼요. 이제 그럼 얘는 당연히 지수함수의 무슨 형태냐면은 기본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표준형도 써볼게. 표준형. 자, 표준형은 모든 함수에서 표준형은 평행이동을 하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y는 a의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x 자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거의 그래프. 그리고 괄호 열고 얘는 p, q 평행 이동이라고 써주세요. 그럼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는 그냥 어떻게 생겼어? 연두색처럼 똑같이 모양은 그대로 나올 건데 내가 여기 노란색에 있는 정점만 뭘로 바뀐 거야? a, p, q 플러스 1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여기가 원점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1번 뭐가 바뀌는지 봐봐. 표준형에서는 1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 하나 바뀌어요. 뭐가 하나 바뀌어? x는 똑같아요. 실수 전체. 근데 y가? 그렇지. y가 뭐보단 크다? y가 q보단 크다. 2번 정점도 바뀌어요. 정점은 어떻게 바뀌어요? 아까 말했듯이 p, q 플러스 1이었다. 그리고 3번, 4번은 안 바뀝니다. 됐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y가 어떤 선 기준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러한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할까요? 바로 점근선이라고 해요. y가 0보다 크다랑 y가 q보다 크다라는 것에 한꺼번에 모아서 점근선이라고 써봐. 점근선의 정의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이게 원래 정의인데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점근선을 보면은 대부분은 얘를 지날 수 있는 포인트다, 지날 수 없는 포인트다. 그치, 지날 수 없는 선이라고 봐도 지금은 괜찮아요. 나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지날 수 없는 선이라고 할게요. 미적할 때 나오는. 미적할 때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 점근선인데 얘는 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럼 요 놈의 점근선은 뭐라고 해야 돼요? y는 0인 선이 점근선인 거야. 이때는. 그래서 위에다가 가로치고 그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평행이동한 친구는요. 점근선이 뭘로 바뀐 거예요? y는 q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치역이라고 안 물어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평행이동이 된 형태인데 자, 평행이동이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수의 성질이 있거든. 자, 얘네들 가지고 만약에 이 형태가 이건 아직 적지 마봐.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q 이런 꼴은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a의 x제곱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은 평행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지. 근데 얘는 돼. 왜 될 것 같아? 이 k가 사실 a의 입장에서는 뭐였어? 로그 a의 k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로그 a의 k만큼 곱해진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얘가 p면 되는 거죠. 얘만큼 평행이동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 형태는 평행이동이 된다라고 해도 괜찮다인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밑에다 쓸게요.
평행 이동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 꼴도 만들 수 있다. 이유는 요거 써주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줄게요. y는 2의 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만든 함수가 아닌 것을 모르래요. 첫 번째, y는 2의 x-1의 제곱. 두 번째, y는 2분의 1의 x제곱. 세 번째, y는 루트 2의 x제곱. 네 번째,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 자, 누구는 됐고 누구는 안 될까? 두 번째 거만 빼고 다 되지 않을까? 두 번째 거 이거? 얘는 뭐 해야 돼? 대칭. 대칭해야 돼. 얘는? 걔는 쟤도 안 되겠다. 그렇지. 얘는 뭐가 바뀌었어? x가 바뀌네. x가 2분의 1 x로 바뀌었지.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는 확대 축소. 얘는 대칭. 그럼 대칭까지 내가 포함해주면 뭐는 돼? 얘까지는 되고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그래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숙제 좀 바로 앞에 얘기해 볼게요. 자, 교재는 유형 익히기에서 32페이지부터 최대 최소까지 한번 해보세요. 못해도 되니까 36페이지 유형 9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지수 방정식 전까지. 그래서 문제가 적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도록 될 것 같아요. 5월 20일까지. 이렇게. 로그 자, 캘큘레이터 꺼내주시면 돼요. 한번 지수함수에 지수함수의 그래프 안 적어도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적었으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는 꼴의 그래프를 지수함수라고 한다. y는 a의 x제곱. 하지만 지금은 a는 양수, 아니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썼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다 제쳐주고 바로 이거 있었어요. a가 1보다 클 때 얘는 증가한다. 증가함수.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일 때 무슨 함수? 감수함수 있었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소 비교도 할 거고 최대 최소를 할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자, 그래서 2번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내가 최대 최소를 항상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방부등식을 풀어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도 풀 거예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내가 어떻게 구할까? 간단해요. 원리는 만약에 그 밑에 있는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0과 1 할 때 감소함수를 기반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죠? 이거 똑같으니까 내가 쭉 굳이 적지 말자. 자, 언제 증가한다? a가 1보다 클 때. 언제 감소한다?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특징. 여기 2번 밑에다가 적으면 돼. 자, 증가함수는 x가 클수록 함수값도 어떻게 나와? y가 크죠? 그래서 x가 클수록 y도 크다. 네, 이거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증가함수의 특징도 하나가 뭐 있어? x가 반대로 작을수록 y도 어떻게 나온다? 작아진다. 그렇지. 내가 크다 작다가 같으면은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감소함수는 어떻게 돼요? 반대. 그렇지. 반대로 나와야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감소함수는 이걸 다 쓰지 말고 x, y가 반대로 나온다. 이렇게 한 줄만 쓰십시오. 그러면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환을 할 건데요. 치환. 치환을 하면은 항상 뭐가 생겨요?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치환할 때 범위가 몇부터 몇 가지인지 꼭 써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차식의 최대 최소는 굉장히 쉬워. 그래서 유형 5번에서는 그냥 2의 x제곱을 샬라샬라 평행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에서 최대 최소는 그냥 1을 넣을 때 최대고 마이너스 3을 넣을 때 최소였죠. 그 다음에 유형 6번에 지수가 2차식인 경우도 2차식의 값이 최대일 때 최대, 최소일 때 최소 그렇게 나오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 264번 하나를 볼까? 유형 6번을 중간 정도 풀었으니까 자, 정의역이 뭐라고 돼 있어? 0 이상? 그렇지. 그 다음에 y는 a가 지금 뭐와 뭐 사이에? 0과 1 사이. 그럼 얘는 무슨 함수? 그렇지. 감소함수에서 지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인데 요놈의 치역이 m 이상 125 이하라고 할 때 m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식의 값이 무슨 수가 되면은 125가 나와요? 가장 큰 수. 작은 수. 그렇지. 요거 지금 반대로 나와야 되잖아. 감소함수면은 내가 반대로 나오니까. 그럼 얘가 지수가 최소 1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조사해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4를 3이랑 같이 해주면 플러스 7이죠. 그럼 이제 거꾸로 x는 2일 때 최대값을 가지지. x는 2일 때 지수 최대 몇? 7. 그리고 2에서 가장 멀 때가 x는 몇이에요? 0일 때인가요? 2에 0일 때 지수 최소는 몇이에요? 3. 그렇지. 그냥 3 나와. 그러면 지금 내가 밑줄친 125는 지수가 최소일 때 나오는 수였으니까 A의 세제곱이 125라는 소리죠. 말 돼요 안 돼요? 네. 뭔가 이상하지? 그치? 왜 이상하지 이거? 이게 4x 마이너스 3이어서 그렇군요. 어쩐지. 이러면 문제가 아까 잘못된 거였어. 문제가 잘못된 거였어. 자, 요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는 최대값이 1이었고 최소값이 그냥 마이너스 3이었다 해주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125니까 a는 몇이었다? 그렇지. 그럼 우리는 지수의 최대값은 1일 때 m을 가져야 되니까 a의 1제곱은 몇이다? 그렇지. 5분의 1 이게 바로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 꼭 설명을 써서 밑줄 쳐서 이거 최소냐 최대냐 지수가 최소냐 최대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된다. 자 7번 이제 7번이 이거예요. 치환하는 거 265번 볼게요. 자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y는 3에 x 플러스 1제곱 빼기 9의 x제곱이 있었어요. 요놈의 최대
더하기 최소를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저거 지금 치환을 해야 돼. 자, 누구를 치환해주면 좋을까요? 대값 이거 5x 9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3의 x제곱을 뭐라 쓸 수 있어? 3x를 그렇지. 그러면 3의 x를 t로 치환해주면 되겠죠? 자, t로 치환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범위를 데리고 와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는 3의 x제곱은 a가 양수인 거죠? 3분의 1에서 3, 3 그렇죠. 3분의 1부터 3까지 t의 범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환한 식이 y는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그렇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t에 대한 2차식이죠. 그래서 2차식의 최대치수 그냥 똑같이 구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8고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였다. 그럼 이제 가능한 t를 써봐. t는 꼭지점 2분의 3일 때 y의 최대값 몇 나와요? 4분의 9가 나오죠. 자, t가 2분의 3 될 수 있었어? 없었어? 될 수 있어. 그쵸, 있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라지 m이 될 거고요. 자, 이제 가장 먼 t는 3일 때일까 3분의 1일 때일까? 3분의 1인데 그렇죠. 2분의 3은 0과 3의 중간이었지. 3이 더 걸려. 그치, 3이 더 멀죠. 0에서 3분의 1만큼 더 가까워졌으니까. 0 그렇죠. 그래서 0은 스몰 m이다. 그래서 얘네들 더해주면 답은 4분의 9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268번 하나 해봅시다. 이것도 2차식이 나와요. 맨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36 아니요. 천천히. 천천히. 자, 누구를 t로 시작할 거다? 3x제곱 그렇죠. 3의 x제곱을 또 t로 시작할 거고요.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예요? 3부터 9까지 그렇지. t는 3부터 9까지 썼어요. 자, t와는 식을 써서 보시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가 t? 네? 마이너스 6t 6t 플러스면 k죠. 다 마이너스 9에 혹시 네. 3이 마이너스 9예요. 이거 안 했나? 아닌데? 못했죠. 범위 바꿨으니까 범위 최소도 바꿨어. 빨셈을 못했어요. 아, 이거를 한 값이 18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한 값은 그거는 상관없지. 이거를 한 값이 18이 나와야 되니까 k는 9몇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술평균은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치수, 그 다음에 신기한 치환인 것도 한번 해볼게요. 269번. 만약에 범위는 없는데 x의 범위가 이제 없어요. fx가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만 3제곱처럼 곱했을 때 상수값이 나온다. 그러면 맨날 산술기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씁시다. 자, 산술기를 언제 쓸까요? 두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할 때 3의 최소를 구해주면 돼요. 지금 문제는 딱 2번이네요. 왜? 얘랑 얘를 곱해주면은 4의 x제곱이 서로 사라지니까 4의 마이너스 3제곱 즉 64분의 1이 일정하죠. X 플러스 3 아니에요? x 플러스 3이요? 아 그러네. 그러면 4의 세제곱이니까 곱이 64로 일정하죠? 네. 그래서 fx를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은 2 루트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2 루트 64죠. 16. 그렇죠. 16이 최소값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그때 등호 조건을 써야 되네요. 등호는 4의 x제곱이랑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제곱이 각각 뭐로 같을까? 8. 그렇지. 여기 있는 수 8로 같습니다. 자, 그럼 x는 당연히 몇이 돼야 돼요? 2분의 3.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도 알았고 그 다음에 그때 x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답은 몇이다? 24. 그래서 산술계를 언제 쓰는지도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1번. 그러면 얘는 그 산술 기하를 이용을 해주면은 t의 범위가 나와 오히려. 자, 아무 조건도 없어요. y는 6 곱하기 3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빼기 9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 라는 식의 최대를 구해보면 치환을 해야겠지. 누구를 치환해?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그렇습니다. 자, 얘를 t로 치환하면은 t의 범위가 나와. 뭘 이용해서? t가 2보다 크다. 그렇죠. 산술기하에 의해서 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는 2 이상일 때 그럼 얘를 이제 치환을 해주면은 y는 6t 빼기 자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2. 그렇죠. 를 빼줘야 돼요. 즉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였죠. 최대값 구하래.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t 빼기 3의 제곱. 자 9를 뺐으니까 9를 더해주면은 플러스 11이죠. 또 t가 3이 될 수 있어 없어? 반대가 되는. 그렇죠. 2 이상이면 하면 되니까 t는 3이 가능해져. 그래서 t는 3일 때 최대값이 몇 나올 수 있다? 11. 그렇지. 11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또 문제의 경우 문제에 따라서 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얘가 만약에 t가 4 이상이다 했으면 얘는 안 되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 나면은 지수 반부등식을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수 반부등식. 최대 최소는 뭐만 조심하면 돼? 내가 범위 조심하면 되겠죠? 범위 조심하면 된다. 자, 지수방부등식은 우리가 지수 방정식부터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 어떤 게 있냐면 A의 자 바뀐 수 fx 제곱은 A의 gx 제곱 꼴이 있습니다. 자, 요 꼴의 해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주면 돼요? fx는 gx요. 그것만 있을까? 그것만 있을까? 아니면 두 번째 뭐여도 괜찮아? fs랑 gs랑 같은 거 말고도 fs랑 gs는 다른데 a가 몇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를 제외를 시킬 거니까 그냥 우리는 fx는 gx만 생각을 해도 된다. 그치? 근데 이거 항상 가능성 염두를 해줘야 돼. 심지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요. 왜? 마이너스 1의 fx제곱, 마이너스 1의 gx제곱, 만약에 fx랑 gx가 둘 다 짝수 값이 나왔으면은 가능하죠. 다른 값이 나와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도 된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걸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제 누구일 때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뭐 다른 거 없었나? 이렇게 볼게요. 밑에 미지수가 있어요. f x의 a 제곱은 g x의 b 제곱. 사실 이거는 지수 방정식은 아닌데 만약에 이런 꼴에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뭐 그냥 직접 계산하는 수밖에 없겠다. 따지고 보면 그냥 이거 할만하지. 이거는 그냥 안 나오니까. 네. 그럼 두 번째는 이걸 합시다. 뭐냐면은 a의 x 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그냥 뭘로 치환해주면 된다? t로 치환해주면 된다. 그리고 치환 후 t의 범위가 몇부터 몇 가지인지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부등식. 자, 부등식 볼게요. 세 번째. 자, a의 fx 제곱은 a의 gx 제곱보다 크다. 자,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요. 뭐 신경 써줘야 돼? 그렇지. a가 b보다 큰 경우랑 a가 b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그냥 뭐 하면 된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큰 경우를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는요.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감소함수는 항상 반대라 그랬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fx가 더 작아야 된다. 됐죠? 그리고 ax 제곱이 반복되는 경우는 똑같이 t 시환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 방부등식의 경우를 나눠서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네.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일단 우리 오른쪽에 그 문제부터 볼까요? 31쪽. 자, 230번. 우리 a가 5죠. 증가함수죠. 230번이면 31쪽이야. 31쪽. 거기 있는 거 마무리하자. 자, a가 5네. 증가함수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5. 최소값은 5분의 1. 자, 231번. a가 4분의 1이네. 그러면은 최대값이 16이고 최소값은 16분의 1이다. 자, 32번 a가 3이네. 1보다 크네. 자, 최대값은 몇일까요? 27. 그렇지. 3의 세제곱 27. 최소값은 3분의 1이다. 자, 233번 a가 2분의 1이네. 감소함수인데 감소함수일 때는 최대값은
언제 나와요? 최대값은 fx가 2차 저기 지수가 최소일 때 나오네. 자, 지수는 언제 최소값을 가질까요? 아, 몇의 최소값을 가질까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니까 2죠. 2 4분의 1 그렇지. 최대값은 4분의 1인데 자, 최소값은 지수 저기 이차함수가 최대로 크게 되지. 그럼 무한으로 가죠. 그럼 2분의 1에 무한으로 가면은 0에 가까운 수라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극한은 0인데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미적분에서 나오지만 값이 실제로 존재해? 극한 함수값이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234번 지수 방정식이에요. 간단한 거지. 2의 x제곱이 128이고 x는 몇이요? 7이죠. 235번 9분의 1의 x제곱이 3분의 3이래. 자, 지수로 천천히 바꿔봅시다. 자, 왼쪽은 3의 마이너스 2x제곱은 오른쪽은 3의 마이너스 4분의 3 그치 2분의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 236번 딱 치환하라는 거예요. 2의 x제곱을 t랑 합시다. 그러면 t 방정식은 뭘까요?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해는 t는 몇 또는 몇일까요? 2 또는 4 2 또는 4. 그러면 t가 2 또는 4라면은 x의 해는 몇 또는 몇일까요? 1 또는 1 또는 2가 된다. 자, 237번 부등식을 풀 거예요. 부등식은 항상 a를 봐야 돼. a가 1보다 커.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 x보다 작으려면 x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미만 미만. 238번 a가 1보다 작아요. 감소함수니까 부등방을 바꿔주면은 2x는 3보다 크다. x는 2분의 3 초과 초과. 239번 또 t로 치환할 거예요. 자, 1번 t 부등식은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또는 0 그죠. 0 이하. 자,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2번 t는 1 이상 9 이하 그렇죠. 1 이상 9 이하. 자, 그러면은 x에 대한 해로 바꿔주면은 x는 0 이상 2 이하 그렇죠. 0 이상 2 이하. 그러니까 반부등식 푸는 거는 별거 아니네. 그치? 자, 이제 지수 방정식 보겠습니다. 36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 문제 같은 것들은 앞에서 해봤으니까 276으로 바로 가볼까요? 맨 밑에 2에 x-1제곱분의 2에 이거 지수가 x제곱 더하기 1이야. 자, 요 놈은 16이라는 게 있었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거예요. 좌변을 2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싹 묶어주면은 2에 몇 제곱이 나와요? 2에 x제곱 x제곱 플러스 1 l에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렇지. 는 우변은 2에 몇 제곱? 2의 4제곱 그럼 얘는 1번인 경우만 해주면 되겠네. x제곱 빼기 x 더하기 2가 4인 경우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죠. 그거의 두 분이 그냥 알파랑 베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수분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말고 뭐 하자? 공감했어요. 분계관을 바로 쓰자.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 1에서 곱 두 개를 뺀다. 몇일까요? 5가 되겠죠. 됐지? 자, 지수 방정식 치환형으로 볼게요. 자, 치환형도 맨 밑에 거 볼까? 280번. a의 2x제곱 빼기 a의 x제곱은 2배의 한 근이 4분의 1이었대. 이때 a의 값을 구하여 0보다 큰 a의 값을 구하여 치환하겠죠?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6은 0의 한 근이 뭐가 나왔어?
또는 4분. 근데 4분의 1이라는 거는 x의 경제야. t가 그러니까 3분의 y 플러스 2인데. 아, 그렇게 내가 만약에 이거 인수분해 불가능한 형태라면은 내가 이 4분의 1을 뭐 어떤 근이라고 쓸 수 있었어야 돼. 우리가 4분의 1을 어디다 대입해주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a의 4분의 1 제곱이 요놈의 근 중 하나였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인수분해 하듯이 a의 4분의 1 제곱은 몇 또는 몇 나왔어? 4분의 y. 근데 내가 마이너스는 될 수 있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지수 방정식 풀어주면은 a의 3의 4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몇이 나와야 돼요? 80에. 이렇게 되어야겠다. 그럼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거 볼게요. 이것도 282번 보겠습니다. 자, 요 경우가 요 1번에 2번까지 생각을 해보랍니다. 자, x에 x제곱 빼기 8은 x에 2x 플러스 7을 풀어볼 건데 0보다 큰 x만 구해보래. 그래서 첫 번째는 지수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x제곱 빼기 2x 빼기 15는 0의 해 중에서 양수해만 구할 거기 때문에 x는 그렇죠 5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가 달라도 u가 같으면 된다. 이 x가 몇으로? 그렇지 1 또는 0 또는 가끔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냥 애초에 두 개 다 안 되네. 그래서 가능한 거는 1하고 5 두 개 다. 연립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연립 방정식 해봤자 내가 치환해주면 되거든. 치환해주면은 뭐 1차식이든 2차식이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284 볼까요? 밑에 거. 3의 x제곱과 3의 y제곱을 더하면 3분의 28이고 3의 x제곱과 3의 y제곱을 곱하면 3이 어때요? 요놈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내가 치환을 해. 3의 x제곱 그냥 뭘로 치환할까? A. 좋아요. 3의 y제곱은 뭘로? 1로 치환했어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3분의 28이고 a, b는 3이었죠. 그럼 내가 이제 뭐 해줘야 돼? a랑 b가 도대체 몇인지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건 t 방정식 써주면 되지. 9하고 3분의 1. 그쵸. 9하고 3분의 우리가 뭐 암산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9, 3분의 1이 나왔어. 그럼 나는 다시 여기다가 a를 해주면 되겠죠. 3의 x제곱이 9가 되는 거랑 3의 x제곱이 3분의 1이 되는 해는 x는 몇 또는 몇이다? 2 또는 8. 그렇죠. 2,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2,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시니까 답은 몇이다? 5. 5다 해주면 되는. 나중에 이것도 근과 계수하는 게 쓸 수도 있어요. 자, 2차 방정식꼴로 나타내는 거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거는 288번을 볼까? 자, 치환형이긴 한데 이제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정수와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야. 2의 x제곱 2의 1-x제곱 더하기 3은 a가 서, 다,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를 구하래. 당연히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치환해서 바꾸줘야 돼. 그렇죠. t로 치환하겠죠. 자, 그런데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지수의 범위는 t는 어떻다? 0보다 크다. 그렇지. 자, 치환을 했어요. 이 식이 t 플러스 몇 분의 몇? t분의 2. 그렇지. 더하기 3은 a.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양변에 t 곱해도 되는데
그죠? 그럼 곱했어요. t제곱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은 3 빼기 a였는데 3 빼기 a의 t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은만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서로 다른 두 식은 두 식은의 무슨 범위까지? t가 0보다 그치. 서로 다른 두 무슨 식은? 양의 식. 저것 때문에 이제 양의 식은을 서로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근의 분리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이 양수의 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2차 함수 그려주고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양수니까 y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왼쪽 왼쪽. 그리고 축은 2분의 a 그치. 마이너스 3 양수 이렇게 써야겠지? 자 그러면 내가 3개 쓸 수 있다. 첫 번째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근 양수. 두 번째 y절편 f0은 양수. 세 번째 축도 얘보다 오른쪽이니까 양수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 연립부등식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봅시다. 1번 판별식 양수 써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양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썼어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됐지? 자, 두 번째 얘 뭐 나와요? f0 집어넣었어? 2야. 2는 당연히 0.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식은이니까 무시하시고. 세 번째 축이 아까 저기 준이가 말했네. 2분의 뭐다? a 마이너스 3. 그 친구는 0보다 커야 된대. 자 그럼 나는 1번과 3번에 대한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겠네. 자 1번 2차 부등식 풀면 1번은 뭐 나와요? 이거 근해 공식 써야겠다. 짝수 근해 공식 써주면은 a는 3 프리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루트 8. 그럼 a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리고 3번에 나온 부등식은 a는 뭐보다 크다? a는 3보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후지 사인스 표시를 해주면은 3 마이너스 루트 8은 여기 있고 3 플러스 8은 루트 8은 여기 있을 텐데 3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여기와 여기랑 여기 중에서 2번이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는 3 플러스 루트 8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 a로 가능한 수는 뭐다? 6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되게 길지. 너 요소가 되게 많아. 얘는 내가 치환을 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제한된 이 근해 분리가 치환한 형태의 근해 분리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한 거 연습을 또 해야 돼. 어려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부등식도 볼게. 자, 부등식도 괜찮아. 우리가 이 범위만 잘 보면 되거든. 자, 292번만 볼까? 자, 지금은 10분의 1의 fx제곱이 10분의 1의 gx제곱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해를 보아요. 그림을.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fx는 자 이거 몇 참수일 것 같아? 3차 그렇죠. 3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얘를 가로지는 직선이에요. 다행히도 얘네들이 근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 요점이 c, 여기가 d
그림부터 보지 말고 뭘부터 봐야 돼? 얘부터 봐야 돼. F가 G. 그렇지. F가 G 이 사이가 하면 되죠. 다른 건 볼 필요 없지. 그럼 F가 G보다 위에 있는 범위만 찾아봐봐. A 그 다음에 0에서 C까지. 그렇지. 그래서 해를 뭐라고 써야 돼? 0A 이하 또는 0 이상 C. 몇 번? 2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반복되는 지수 부등식이에요. 자, 이것도 296번을 볼까? 부등식 4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b가 0 이하야. 근데 이제 해가 주어졌어. 마 3 이상 2 이하였대요. 이때 a, b는 어떤 미지수면 될까? 당연히 시원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 시원합니다. 2의 x제곱을 뭘로? t로. 그러면 내가 이 부등식에 대한 t 부등식 쓸 수 있죠? t 몇 t 제곱? T 4T 그렇지. 그다음에 몇 t? 8T. at 더하기 b가 0 이하다. 의 t 해가 우린 x 해가 되었잖아. t 해는 그럼 뭐겠어? 2x 제곱은 t 2는 양수니까 2는 1보다 크니까 최소는 얘 집어넣고 최대는 얘 집어넣으면 되겠죠? 몇 분의 몇과 몇 분의 몇 사이? 8분의 1부터 4까지. 그렇죠. 8분의 1과 4가 바로 이 2차 분식의 두 해였어요. 두 근이었어요. 그럼 그냥 뭐 해주면 돼? 야, 근각에서 관계수 해주면 되겠네. 8분의 1과 4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A는 둘이 더해주면 3이 8분의 33인가요? 8분의 33이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33. 그렇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33. B는 2분의 곱이 그쵸 2분의 1이 되니까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B를 곱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이다? 마이너스 33. 그렇지. 그래서 근계감까지 내가 적절하게 이용해주면은 금세 풀 수 있습니다. 뭐 얼마 없죠 이제. 자, 지수부등식 617번. 자, 밑에도 지수가 포함이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경우인지 나눠서 보면 됩니다. 3번에 1, 2번으로 나누면 돼요. 자, 300번 볼까요? x에 2x 제곱 마이너스 5x 제곱과 x제곱분의 1은 그냥 x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게. 의 해가 알파 초과 베타 미만 또는 감마 초과라고 합니다. 이때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시고 x는 0보다 클 때만 쓰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 첫 번째, 누가 a가 1보다 클 때잖아, 그치? 밑이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 우리는 증강수라고 가정할 거니까 지수가 어떤 면 된다?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2가 0보다 크면 되겠죠. 이거 이제 부등식 풀어봐요. x는 해 뭐 나와요? X는 이게 2분의 1 또는 2죠? 예.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나오지. 그러면 우리는 1보다 클 때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해는 x는 뭐보다 크다? X는 1보다 아니, 2보다. 그렇지. 2보다 크다. 하나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가 0과 1 사이일 때지. 자, 0과 1 사이일 때는 자, 식은 다 똑같지만 0보다 크다 작다? 작. 그렇지. 요것만 0보다 작다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요 해의 형태가 이제 뒤바뀌어서 2분의 1과 2 사이에 해가 나오겠죠. 그럼 요 놈의 공통 범위는 이번엔 뭐예요? 2분의 1까지. 그렇죠. 그럼 내가 이 1번인 경우랑 2번인 경우를 동시에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답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그래서 2분의 1, 2 반복하면 몇이다? 1. 1이다. 자, 그러면 지수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푼다. 우리가 2차 부등식 해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은, 항상 성립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복습을 하는 거야. 자, 303번 볼까요? 문제 되게 간단하지? 모든 양의 실수라 했어요. 이거 중요해. 모든 실수 x가 아니야. 양의 실수로 9x 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k가 0 초과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당연히 치환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의 x제곱을 뭐라고 한다? t라고 하는데, 자, 문제에서 이 x의 범위가 양의 실수라고 했죠.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예요? 아니면 몇보다 크다예요? 1보다. 그렇죠. 그럼 모든 양의 실수 내가 해결했어. 자, 그러면 이제 t 부등식을 또 써요.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는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해야 돼요. 어디 범위에서만? 1보다 큰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문제가 바뀌었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려면은 얘도 우리가 근해 분리한 것처럼 함수를 일단 그려줘. 근데 오히려 더 쉬워. 어떻게 주면 될 것 같아? 그냥 저 y축이 1로 바뀌. y축이 1로 바뀐다? 얘가 최대 최소를 쓰는 거예요. 요 놈의 최소값은 t가 몇일 때예요? t가 2분의 그치? t가 2분의 이미 여기거든? 그럼 t가 1은 어디 있어? 여기 오른쪽에 있겠죠? 맞아? 그럼 t가 1보다 큰 범위는 항상 요 함수 값에서 나올 거야. 맞지? 그런데 나는 이 연두색 값이 항상 뭐보다 크게 하는데? 0보다. 그렇지. 됐지. 그럼 얘는 무슨 값만 비교해주면 돼요? 그렇죠. 최소값을 구해서 항상 0보다 크다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최소값은 우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았어. 어디야? 1. 그렇지. 그러니까 이 최소값은 F1이니까 F1 대입하시면 몇이요? K요.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가 그냥 답이었어. 아, 지금 저거다. 우리가 T가 1을 실제로 포함해 안 포함해? 그러면은 얘가 0이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을 거야. 왜냐면은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되거든. 등호 안 집어넣지. 1에서는 성립을 안 해도 된다. 그렇지. 1에서는 성립 안 해도 되니까 k는 0이어도 괜찮다. 맞지? 그래서 k는 0 이상이 답이에요. 2차 부등식 그래서 많이 나오겠죠? 여기서. 자, 실생활의 활용. 이거는 식만 잘 쓰면 돼요. 우리 306번씩 한번 써봅시다. A는 한지가 많아질게요. B는 3시간 많아질게요. 같은 수를 A, B에 넣었을 때 대항에 있는 각들의 합이 처음
어떻게 가정할까요? 처음 박테리아 수를 몇 마리로 가정할까? X. X? 우리는 미지수가 사실은 시간이거든. T로. 처음 박테리아 수는 사실 우리가 관심 없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냥 X나 T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넣어주면 됩니다. X랑 T는 보통 우리가 보고 싶은 미지수잖아. A. 그러면은 자 처음 박테리아 수는 몇 마리예요? A도 A 마리, B도 A 마리니까 몇 마리? 2A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는 80A 마리로 바꿔야 돼. 자 그럼 이제 씁시다. A에는 저기 박테리아 수는 1시간마다 2배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T 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될까요? 2T. 2에 T 제곱만큼 늘어나겠죠. 이거는 A. 자, 그 다음에 B에 넣은 박테리아 수는 A에 3시간마다 4배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식을 써야 돼? 4배 늘어나긴 해. 근데 T시간마다 아니면은 3시간마다? 3분의 T.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B. 그래서 우리는 이 A와 B의 합이 몇 A 마리가 되도록 해야 돼? 2A 마리에 40배니까 80 A 마리가 되도록 하는 T 값을 구하시오 인 거니까 A가 이제 뭐가 돼요? 서로 약분이 돼요. 자, 우리가 문제는 이걸 받았어요. 2의 T제곱 곱하기 더하기 4의 3분의 T제곱은 80. 시간해야겠지. 2의 T를 뭐 K로 바꿔서 2의 T를 K로 바꿨어요. 그러면 4의 3분의 T는 뭘로 바꿔줘요? 2의 3분의 그러니까 K의 3분의 1. 이제 좀 더럽지. 그럼 가장 작은 단위로 바꾸자. 2의 3분의 T를 그렇지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방정식은 사실은 3차 방정식이었어요.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이죠. K제곱 마이너스 80은 K가 4는 그렇죠. K는 4 이기만 하면 돼요. 6시간 걸리. 그렇죠. 그래서 T는 6시간이었습니다. 식 생각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럼 여기 반 들어온다면 학생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아니거든요. 누가 있으면 있겠지. 어? 나 꼬시러 올까요? 꾸좀 그렇지.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할게 없긴 해가지고. 근데 이게 공수하는 애들은 하는데 공수가 끝난 애들은 없어가지고. 그지. 보통 그래. 그런 방법이 실제로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잘 하고 있어. 자, 기억부터 볼게. 기억은 맞아요. 왜 맞냐면은 우리가 2분의 1 실제로 얘랑 얘 해를 구할 수는 없어. 이런 거는 초월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로그도 안 나오고 뭐 이상한 꼴의 무리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간접 비교를 할 건데, 자, 기억에서 말하는 지금 2분의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어디서 볼 거냐면은 지금 x좌표에다가 2분의 1일 때 선을 쫙 올려봐. 지금은 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녹색이 위인 건 알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는 얘를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y값이랑 얘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누가 더 큰지는 알 수 없었지. 그래서 얘를 fx라고 하고요. 얘를 gx라고 가정했을 때 f 2분의 1의 값은 몇이에요? F 2분의 1.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이 값이에요. 자, 이 루트 이 값은 노란색 값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찍은 점의 좌표는
2분의 1, 루트 2인 거야. 자, 그 다음에 g 2분의 1도 내가 대입을 해봐. 그런데 얘는 이제 이차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얘는 2분의 몇 나와요? 2분의 3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루트랑 2분의 3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지. 누가 더 큰 값이야? 2분의 3. 2분의 3이 더 큰 값이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거하고 y2가 저 사이인 것까지. 그렇지, 그것까지 알 수 있어. 맞아. 자, 그러면은 2분의 1 기점으로 아직도 연두색이 노란색도 위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나는 시점은 그 이후가 되어야만 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요 이후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 니은 이제 기울기를 볼게. 니은의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x2-x1분의 y2-y1은 일단은 어떻게 생기는 그래프냐면은 이 주황색을 그어보면은 요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랑 비교를 할 거냐면은 바로 기울기 1보다 작다. 이 1은 어디서 비교할 거야? y는 x 플러스 1. 그렇지. 얘점을 잇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물론 x 값이 얘보다 짧긴 하지만 y의 차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파란색보다 기울기가 작다는 것도 맞아요. 그럼 디귿 y1 곱하기 y2를 어떻게 할까? 이제 아까 말했어. y1의 범위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x2, y2의 범위를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은 내가 여기서도 뭐 쓸 수 있어?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보다는 그렇지. 높으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1 선이고 그 다음에 y2의 범위는 2분의 3과 루트 2 사이에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루트 2보다 큰 것까지는 봤는데. 그럼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는 거는 알겠어.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는 걸 알겠는데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y는 y가 크고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4분의 3이니까 저것도 맞겠네. 근데 저거는 내가 최대값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을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은 이것보다 작은 값 곱하기 이것보다 큰 값이니까 얘 곱하기 얘가 더 클 수도 있었거든. 그럼 우리가 엄밀하게 쓰려면은 얘보다 큰 값을 내가 써보긴 해야 돼. 이 y1보다 큰 값. 3분의 2 찾기 어려우니까. 찾기 어렵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볼까? 예를 들어 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은 이번에는 내가 이 노란색 값이 여기 나오겠죠? 네,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시면은 내가 이거 넣은 거에 역수니까 루트 2분의 1 나오지. 루트 2분의 1.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은 루트 2분의 1인 거야. 맞아? 그래서 y1 대신에 오히려 루트 2분의 1을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3 쓰면은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 루트 있네. 2분의 3이면은 1보다 조금 큰데. 이것보다 조금 크지. 이것도 조금 작게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좀 그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저것도 줘야 돼. 그럴 걸 이제 간접 비교를 하는 거거든. 아니면 x1과 x2를 비교해 볼까요?
왜냐면 지금 y 값을 비교하기 힘들었으니까 x 값으로 비교해볼게요. y1과 y2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2의 x1 제곱과 2의 x2 제곱의 곱이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은 디귿의 의미는 저건 0보다 자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x1 좌표랑 x2 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 내가 이제 y 좌표를 보지 않고 x 좌표를 봐도 돼. x 좌표들은 이 빨간 선의 합보다는 크겠지. 맞아? 그럼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흰색보다 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보다는 큰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은 값을 가질까? 마이너스 1하고 1 근데 여기서는 내가 확실하게 이 둘의 합은 0보다 작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연두색은 항상 대칭이지. 그렇지. y축 기준으로 대칭인데 우리가 노란색과의 교점이 주황색들이잖아. 근데 이 노란색 선이 일직선으로 있을 때가 서로 대칭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쏠렸잖아. 그렇지. 오른쪽 위로.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은 더 꼭지점에 가까운 값이니까 얘가 가까울 거고 얘는 무조건 멀 거다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x2의 값보다 x1의 값이 훨씬 더 멀고 그 값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작다 해도 돼요. 이차 함수가 딱 주어진 게 이유가 있나? 그 지금 이차 함수가 대칭성 이용하는 그런 대칭성이에요. 쉬운 사정이 이거예요. 이거는 쉬운 사정. 2차 함수로 주어졌으면 쉬운 사정. 근데 로그 함수로 주어졌으면 이제 중간 사정.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신기한 시. 그래서 이 기억니은 디귿이 결국엔 다 맞아요. 이거를 내가 함수를 많이 봐야 돼. 많이 보고 어쨌든 저 해를 못 구하지만 우리는 근처의 부등식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잘 그리고 그냥 봤습니다. 아, 전 문제 해석만 잘하면 맞아. 다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그렇지. 그래서 대수부터 이러한 해석의 영역이 많이 나올 거야. 지수 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삼각 함수도 그렇고 미적분원에서 나오는 3차 함수도 그렇고 4차 함수도 그렇고 그게 이제 수능이 좋아하는 문제들. 야, 됐죠? 30분 남았는데 쌤이 숙제를 더 주면 좀 부담스럽잖아. 어쨌든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해야 되는데, 그죠? 문제를 그냥 쌤 동안 풀어볼까? 아니면 뭐 로그 함수 설명해줄까? 로그 함수 다음에 나가죠. 그죠? 깔끔하게. 자, 그러면은 지수 함수 문제